자, 시작 한번 해볼까? 오늘 할 건 뭐냐면, 니네가 이제 중학교 때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배웠는데, 그 중학교 3학년 때 2학기 기말고사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로 2학년 생명과학 1에서 이제 유전이 나오는데, 유전이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유전을 해야 될 게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상동염색체 염색 분체 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거는 이제 우리 교과 과정에 들어있고, 근데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안 하고, 그건 중학교 과정에서 당연히 배우고 온 거다 이렇게 알고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나중에 이제 가계도나 이런 거 따질 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전의 기본적인 내용들, 유전 용어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갈 부분이 좀 필요해서 이번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맨델의 유전 법칙을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유전 용어를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볼게. 유전 용어가 나옵니다. 유전 용어를 좀 이제 정리를 선생님이 해볼게요. 뭐뭐 있냐면, 우성, 열성, 들어봤지? 우성하고 열성. 이렇게 이제 페어링을 해야 돼. 짝을 맞춰가지고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순종, 잡종, 들어봤지? 들어는 봤는데 설명하기가 좀 그렇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죠? 표현형, 그 다음에 유전자형, 이렇게 있다고. 그 다음에 대립형질, 대립유전자, 이렇게 있어. 우성, 열성, 순종, 잡종, 표현형, 유전자형, 그 다음에 대립형질, 대립유전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가수분, 타가수분, 자화수분이라고도 해. 꽃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수분. 그 다음에 검정교배, 이런 용어들이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일단 여기 이렇게 페어링이 되어 있는 이렇게 두 개씩 알아두면 좀 더 편하겠지. 자, 먼저 우성, 열성을 좀 구별을 해보자고. 우성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니네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가 이렇게 표현할 거야. 대문자. 열성은 소문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거는 그냥 표현 방식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는 라지 R, 그 다음에 뭐 라지 A, 라지 T,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여기는 이거에 상대적으로 이제 스몰 r, 스몰 a, 스몰 t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을 표현할 때 대문자로 표현을 하면 이거 우성이다. 소문자로 표현하면 열성이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를 갖다가 이제 뭐 H를 얘를 표현하면 H에 이렇게 내거라 그러죠. 이렇게 꽃 표시되어 있는 거. 뿔따구라 그러는데 이렇게 뿔따구가 나 있는 거. 이런 걸 열성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문제에서는 A를 이렇게 뿔따구를 우성이라고 주고 A를 열성이다 이렇게도 줘.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에 따라 다른 거야. 그래서 꼭 이거 뭐 대문자가 우성이고 소문자가 열성이다 그건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대문자를 우성으로 썼고 소문자를 열성으로 썼고,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준다고. 우성일 때를 A 뿔따구로 하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A는 열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것이지. 됐어요? 정확한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우성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잡종일 때 F1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잡종 일대, 즉 F1, 필리어스 1이라고 하는 잡종 일대에서 표현이 되는 것, 즉 발현이 되는 형질을 우리는 우성 형질이다. 그래서 대문자로 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성은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잡종 일대에서 표현되지 않는, 그래서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 예를 들어서 잡종 일대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뭘로만 표현이 되냐면 이 라지 A에 해당되는 것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 이런 거 많죠.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완두콩에서는 둥근 완두인 거야. 사실은 이게 쭈글쭈글 완두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갖고 있지만 얘가 표현이 되는 건 뭘로 표현이 되는 거야? 둥근 완두로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두 개를 유전자를 다 갖고 있지만 대문자로 쓰여 있는 것만 표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손 안에 이렇게 완두콩을 딱 갖다 놓으면 완두콩이 동그래. 아, 이건 둘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라지 R만 발현이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발현되는 걸 뭐라 그런다? 우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냥 표기하기 좋게 중학교 때는 대문자로 우성이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는 열성을 표현했던 것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준다. 뿔따구를 우성으로 정하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뿔이 없는 거가 열성인 거고 없는 거를 우성으로 정했으면 뿔따구 있는 거가 열성인 거지. 대부분 뿔따구 있는 거를 열성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X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다는 이런 게 열성이야. 또는 X 뿔따구 뭐 이렇게 되는 걸 열성으로 주로 많이 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성과 열성은 요 정도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고 잡종이야. 순종은 영어로 호모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니네 호모 많이 들어봤지? 이게 사실은 생명에서 나오는 용어다. 남자끼리 사귀는 경우를 호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성끼리 사귀는 걸 우리는 호모라 그래. 꼭 남자끼리 사귀는 걸 호모라고 그러지 않고 여자끼리도 호모섹슈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는 동형이라는 뜻의 의미다. 그래서 동형접합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죠. 수능에서도 직접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여기는 잘 쓰지는 않지만 헤테로라고 합니다. 얘는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이형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동형접합이다, 이형접합이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자, 순종의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애들, RR 이런 애들, AA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문자를 쓰는 거야. 이게 우성이 됐던 열성이 됐던 같은 종류의 문자를 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형접합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형접합자는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는 게 이형접합이야. 이렇게 되는 거. 라지 T에 스몰 t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상동염색체상에 서로 모양이 다른 애, 즉 우성하고 열성이 동시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이형접합자라 그래. 헤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잡종이라 그래. 방금 얘기했죠? 잡종 일대 여기다 보여줬었잖아. 이렇게 쓰는 걸 잡종 일대라 그랬잖아. 그래서 잡종이란 말이 여기서 들어간 거야. 근데 여기서 얘만 발현이 되더라. 그래서 얘가 순종이고 얘는 열성이더라. 순종이래. 우성이고 이게 열성이더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자, 요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형은 말 그대로 형질을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어요? 완두콩으로 예를 들어볼까? 둥글다, 쭈글쭈글하다, 뭐 키 크다, 키 작다, 뭐 이런 표현.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생긴 모습이나 성질이나 이런 유전적인 형질을 말로 표현하는 게 표현형이다. 똑같은 걸로 이제 유전자형인데 이 표현형보다는 유전자형의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둥글다가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것이야. 어때요? 둘 다 순종으로 있어도 둥글지만 잡종으로 있어도 라지 R만 발현이 되기 때문에 둥근완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둥근완두의 한 종류 표현형 하나가 유전자형으로는 두 종류를 갖는 거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쭈글쭈글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스몰 rr밖에 없는 거야. 쭈글이라고 하는 쭈글쭈글한 완두는 열성이거든. 열성으로 표현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스몰 r이 몰려 있어야지 표현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발현이 되잖아. 라지 r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쭈글한 거. 그 다음에 키 큰 거는 어떻게 된다? 라지 tt도 있지만 라지 t 스몰 t도 있는 거야. 그래서 순종의 경우도 키가 크고요, 잡종의 경우도 키가 큰 거야. 이렇게 돼. 키 작은 거는 뭐예요? 스몰 tt가 있더라. 이렇게. 키 작은 건 열성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모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중등 수준에서 이미 배우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고등 과정에서는 표현 방식이 이렇게도 나오지만 이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거, 키 작은 것도 t, 이렇게 뿔따구 스몰 t로 안 하고 이걸로, 이거 만약에 열성이다 만약에 이렇게 정해졌잖아? 그러면 키 작은 거 이거를 표현할 때는 t 뿔따구 뿔따구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지. 이게 키 작은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표현 방식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된다. 그런데 이제 니네가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가르쳐 주는 거니까 기본은 이렇게 출발을 한다. 앞으로 표현 방법이 이런 걸로 많이 쓴다 라고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야지 앞으로 유전 문제를 풀고 가계도 문제를 풀 때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립형질, 대립유전자가 있어. 대립형질, 이 형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 형질이라고 하는 건 유전적인 형태, 유전적인 성질, 이거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형태는 생긴 모습이죠. 성질은 뭐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향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형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면 대립형질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완두콩이 유전 재료로 쓰기 좋은 이유가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완두콩이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이렇게 해요. 그거에 비해서 사람은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아. 봐, 선생님 되게 잘생겼잖아요. 못생겼잖아요. 그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든 거야. 선생님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사람은 형질이 되게 다양해.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 색깔만 봐도 하얀색, 중간색, 까만색 이렇잖아. 뭐 예를 들어서. 피부색도 다 달라. 근데 완두콩은 명확해. 어떻게 명확해? 키 큰 거 아니면 키 작은 거밖에 없어. 둥근 거 아니면 쭈글쭈글한 거, 세모 네모난 거 없어요? 둥근 거 아니면 쭈글쭈글한 거밖에 없다고. 근데 사람은 눈 색깔부터 시작해서 뭐 머리 색깔, 피부 색깔, 생김새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해. 그래서 사람은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거야. 대립형질이 다양해. 그래서 대립형질이 뚜렷한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둥글다, 쭈글쭈글하다. 그 다음에 키 크다, 키 작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둥근 거를 라지 R이라고 하면 쭈글을 스몰 R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키 큰 거를 라지 T라고 본다 그러면 키 작은 걸 스몰 T로 한다고. 나중에 이제 이게 문자가 바뀌면 얘를 H 뿔따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지. 얘는 둥글다를 뭐 R로 한다 그러면 얘를 R 대문자 쓰고 뿔따구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여러분들은 이 밑에 거에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이상하게 만들려고 수능에서는 저 H 뿔따구를 우성으로 놓는 경우도 있어. 니네 막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 빨리 못 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게 대립유전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이제 존재하죠. 우리 사람의 염색체 부분에서 이제 또 배울 것인데 이렇게 항상 쌍으로 사람은 2에는 46이잖니? 이건 알잖아. 근데 이게 상동염색체 형태로 붙어 있다고. 상동염색체 하나는 아빠한테부터 온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온 거라서 여기 부계유전, 모계유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서 온 게 둥근 유전자. 자, 그 다음에 엄마한테서 온 거가 어떻게 돼? 스몰 R 유전자라고, 쭈글쭈글한 유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 그러면 어쨌든 이 유전자는 완두콩의 모양을 결정짓는 유전인자야.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같은 위치에 모양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 그래. 이게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을 때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야. 니네 이게 이제 나중에 복제를 하잖아요. 복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게 이렇게 복제를 하지. 이게 이렇게 복제를 하지. 이럴 때는 얘네 둘 관계는 상동염색체 관계여서 하나는 아빠한테 온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온 거니까 다를 수도 있지만 복제한 거는 똑같이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빠 거에서는 라지 알랄이 되는 거고요. 엄마 거에는 똑같이 복제를 해야 되니까 스몰 알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 얘는 염색 분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동염색체 관계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염색 분체 관계에서 무조건 똑같아야 돼 이게. 복제를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는데 모양을 결정짓는 유전자 하나는 아빠한테 온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온 거다. 그 유전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립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 모양을 결정할 때 모양이 둥근 거하고 쭈글쭈글한 거 두 가지뿐이 없죠. 이걸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이 대립형질이 뚜렷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잘생기고 못생긴 놈밖에 없어야 돼. 세상에 잘생기고 못생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보는 기준도 다르고. 뭐 컴퓨터에다가 누가 잘생겼어요 라고 집어넣으면은 아마 니네 확통 배웠잖아. 이렇게 가우시안 커브를 그릴걸? 평균적으로 잘생기네, 아주 잘생기네, 못생기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야. 이걸 우리는 나중에 배워 다인자 유전이라 그래. 다인자 유전. 이렇게 대립형질이 뚜렷한 경우를 우리는 단일인자 유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유전 용어의 정리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 여기 또 남았네요. 자가수분, 그 다음에 타가수분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거 사람으로 치면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게 뭐니? 친족끼리 결혼을 시킨다는 뜻이야. 근친상간은.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면서요. 옛날에는 혈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궁궐 내에서는 자기 혈족끼리 결혼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열성인자가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래서 기형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상 선생님이 알기로도 8촌 이내에는 결혼을 금지하는 걸로 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 유전자가 비슷하면 이 열성인자가 모여가지고 나중에 안 좋은, 물론 열성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열성인자만 모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타가수분 쪽을 이제 미는 거지. 근데 유전에서 이 자가수분을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암수 교배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수컷을 상징하지,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군신의 창이야. 그래서 남성을 상징합니다. 이건 비너스의 거울을 상징하는, 거울이잖아요. 거울처럼 생겼지. 그래서 여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멘델 같은 경우는 항상 둥근 완두하고 쭈글쭈글한 완두를 이렇게 교배시키는 거야. 그러면 잡종 1대에서는 얘 정자가 라지알이고 얘 난자가 스몰알이고, 그러니까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이게 생기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이거 둥근 완두잖아.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둥근 완두가, 이거 수학해보면 둥근 완두가 나올 것이야. 그럼 얘를 또 심는 거야. 이 둥근 완두를 심어요. 심으면 꽃이 이렇게 필 거 아니니? 꽃이 이렇게 피죠. 그런데 한 그루의 나무에서 꽃이 필 때 여기 A꽃하고 B꽃이 있다 그래봐. 여기에 있는 수술의 꽃가루를 여기 암술에다 묻혀주는 거야. 이게 뭐야? 가족 내에서 결혼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미 알고 있는 유전자를 갖다가 자화수분 시키는 거야. 이걸 우리는 자가수분이라고 얘기를 한다. 또는 자화수분이라고. 같은 자기 꽃에서 꽃끼리 수술 암술해가지고 교배시키는 거야. 이거의 장점은 뭐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유전자를 교배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그리면 여기 이제 꽃가루, 알세포, 여기서 정자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여기 난자가 만들어지면 감수분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 놓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몇 대에 몇? 3대 1로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성 대 열성의 비가 3대 1로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지금 선생님이 이 작업을 한 게 사실은 멘델의 유전 법칙의 분리의 법칙이야. 이렇게 되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가 뭐다? 이게 자화수분이다. 타가수분은 이제 뭐예요? 이제 다른 꽃나무.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지, 그냥. 근데 이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온다? 자화수분 시켰을 때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자화수분이 뭔지 내가 알고 있는 유전자를 갖다가 교배를 시켜가지고 경우의 수를 보는 거야. 그래서 확률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가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가수분은 뭔지 알겠죠? 전혀 다른 애 해주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지. 여기는 RR 이렇게 하고 여기는 RR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죠? 이건 자가수분이 아니지. 다른 꽃나무에서 다른 꽃나무끼리 이렇게 한 거지. 꽃끼리. 그러면 얘 어떤 경우의 수가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뭐 1대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런 걸 우리는 타가수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검정교배라는 게 나오지. 검정교배. 검정교배는 이 용어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방법이 시험 문제에 나와. 다음은 검정교배다 이렇게 표현이 안 나와. 다음 이런 완두하고 이런 완두와 교배시켰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그 내용이 검정교배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정교배란 용어로 알아두면 더 좋겠어. 검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테스트하는 거지. 테스트하는 거지. 교배를 테스트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유전자형을 모르는 어떤 완두가 있어. 그런 유전 형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열성 순종을 교배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를 예측한다? 유전자형이 뭔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나한테 지금 둥근 완두가 하나 있어. 자, 선생님 손바닥에 둥근 완두가 하나 있습니다. 둥근 완두지? 그러면 얘의 유전자형은, 자, 표현형은 누가 봐도 둥근 완두예요. 그러면 유전자형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어떤 가능성이 있어? 얘가 알라리일 경우가 있고 얘가 알라리일 경우, 얘는 뭐죠? 순종일 수 있고 얘는 잡종일 수 있는 것이지. 유전자형이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얘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지금. 이걸 맞춰야 되는 거야. 어떻게 맞출 건데? 그게 검정교배야. 그래서 얘를 심어요. 얘를 심어서 꽃을 피워. 옆에 이런 애를 심는 거야. 이거 누가 봐도 쭈글쭈글이 완두죠? 쭈글 완두지. 쭈글 완두는 누가 봐도 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심어가지고 꽃핀 거에, 얘를 심어서 꽃핀 거에 수술 암수를 교배를 하는 거야. 이걸 검정교배. 어때요? 열성 순종을 교배했잖아. 열성 순종을 교배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만약에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만약에 얘가 RR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여기가 RR이고 얘는 RR이니까 RR 전부 뭐만 나와? 둥근 완두만 나오죠. 전부 둥근 완두만 나오지. 만약에 얘가 RR이라면 어떤 완두가 나오겠어? 얘가 RR이고 얘가 RR일 거니까 RR 스몰 RR 여기 RR 그때 RR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둥근 완두랑 쭈글쭈글한 완두가 몇 대에 몇? 1대 2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래서 수학을 해보면 쭈글쭈글한 거하고 둥근 완두가 1대 1로 나오면 얘는 잡종이었던 거야. 얘가 만약에 전부 둥근 완두만 나오면 이거 순종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둥근한 뒤에 유전자형을 뭔지를 결정짓을 수 있는 거죠. 이건지. 할 수 있겠지? 이걸 우리는 검정교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번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검정교배라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게 뭐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 용어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것들이다. 이런 용어를 알고 출발을 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전이 어려운 이유가 그 문제 자체의 복잡성도 있지만 사실은 니네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개념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유전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이거를 차곡차곡 좀 중학교 수준부터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노트 필기를 해놓으세요. 적어놔.